네,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요,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를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가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8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는데요. 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국 아동학대 예방협회 이백은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가 사상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다.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계속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 게 2001년이었거든요. 네. 그때의 피학대 아동 사례 건수가 2,100명이었고요. 네. 2005년도에 2배가 높은 4,600건, 2010년에는 5,650건, 그리고 2014년에 말씀하신 대로 1,027건으로 네. 2001년에 비해서 약 5배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회장님. 이게 아동학대 가해자의 지금 80% 이상이 부모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은밀히 가정 내에서 주변에서 알아도 그냥 가정 문제로 치부하는 이런 상황일 텐데 지금 이 발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학대 피해 아동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동학대가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가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만 네. 실제로 훨씬 더 많이 발생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 발생 장소별로 크게 가정 내 아동학대와 가정 밖의 아동학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한 해 아동학대의 87%가 가정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가정 내에서 은폐되고 있는 아동학대는 누군가가 신고해 주어야 발견되는데 그 학대 사실을 알고 있는 친척이나 이웃에서 남의 집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가정 내 아동학대가 발견되지 않아서 실제로 상당수의 아동학대가 은폐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학대의 유형은 주로 이 폭력을 가하는 신체적인 학대가 많은가요? 예. 사실 아동학대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외에도요. 네.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이 있습니다. 네. 정서적 학대는 심각한 언어적 폭력이나 감금, 모욕 이런 것들이고요. 성적 학대는 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성적 행동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임은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병원 치료를 해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최근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는 오히려 방임이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이 정서적 학대고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 마지막으로 성적 학대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신체적인 학대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학대 유형이 있습니다. 네. 저 회장님, 혹시 최근에 접한 여러 아동 학대 사례 중에서 혹시 좀 기억나는 건이 있으신가요? 네, 다 놀라실 일인데요. 네. 9살부터 15살까지 4남매가 비닐하우스에서 살다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에 문턱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참 아. 딱한 실정이었습니다. 네.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지적 장애가 있는 어머니인데 음.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들의 양육비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아동들을 가정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지들이 잘 이렇게 해서 대리가정으로 보내서 지금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참 딱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요,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지난해 9월부터 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난 10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들만도 100여 명이 넘습니다. 네. 다행히 작년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발효되고 이제 신고 의무자 범위가 24개 직종으로 넓혀지고요. 네. 처벌의 수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동학대의 경우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네, 아주 심한 경우는요. 네. 무기징역까지도 가고요. 네. 보통 이제 5년 이하의 구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네. 특히 그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음. 친권 정지를 당한다거나 강제 교육 명령, 네. 또 사회봉사 및 아동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받게 되고요.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동 보육 교육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이 폐쇄되는 거기까지도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학대 가해자가 부모기 때문에 부모가 처벌이나 혹은 뭐 이 격리 조치를 당하면 아이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버림받는다는 이 피해의식 갖게 되고요. 그래서 학대를 당해도 부모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가정은 아이들의 둥지죠. 그런데 네. 가정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기보다는 비록 때리는 부모라도 그 밑에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요. 네. 그런 아동들 가정에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네. 가족 보존 원칙을 적용해서 가정 내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부모들 교육을 잘 상담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네. 되고요. 또 전문 기관들이 개입을 해서 아동을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필요하겠군요. 자, 회장님, 이 주변에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요.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고 어디로 신고해야 됩니까? 아주 통일되어 있습니다. 쉽게 되어 있는데요.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2 전화만 걸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새벽도 좋고 하루 24시간 네. 신고 전화를 받고 있고요. 네. 신고를 받으면 뭐 바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가정을 방문해서요.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고자의 신고 비밀도 잘 보장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이백은 회장이었습니다.